자, 오른쪽에 가면 납세지가 있어요. 옆에 관할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주소라는 개념과 이 납세지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가르는 게 주소잖아요. 그런데 납세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을 얘기하는 거야, 관할. 이해하셨어요? 납세지는 명확해야 되는 거야, 좀 더. 그렇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르는 주소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거지. 처음부터 객관적 생활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명확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주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개념의 주소와 납세지에서 말하는 좀 주소지 등은 생각과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개념상 달라진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게 소득세가 말 문제 총칙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쪽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고 법인세법은 본점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사람도 거주자니까 그 사람은 거소지. 이해하셨죠? 생활관계 밀접한 사실은 없지만 상당 기간 체류하는 곳 그 거소지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돼요.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스스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원천징수 되는 곳이 납세지가 되면 되니까 원천징수 세액은.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는 세액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주된 곳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이 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적, 물적 시설이 다 있어야지 사업장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뭐가요? 국내 사업장은 없을지라도 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적 시설 안 들고 부동산만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 원천 발생 장소에서 납세지를 한다는 거야. 부동산 소재지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일종의 사업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적 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부득불 나온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납세지가 주소처럼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 주소지라고 하는데 생활관계에 밀접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이유는 뭐예요? 주소지나 거소지가 두 군데 이상이 있는 거지. 주소지가 두 군데 이상 있으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소가 국내에 두 개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주소만 있으면 거주자잖아. 생활관계 밀접한 곳이 있으면. 근데 납세지는 명확해야 되니까 생활관계 밀접한 곳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법으로 가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거소지가 둘 이상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거소지는 등기되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더 밀접한 곳으로 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소 또는 거소의 일시태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지방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앞에 뭐 고시원이나 자취할 수 있잖아. 거기를 납세지로 할지 아니면 본래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잠깐 와 있지만 주소지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납세지를 생활관계는 지금 여기에 더 밀접할 수 있잖아요. 요 고시원이나 자취방에. 하지만 그곳에 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엄마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거소지로 가고 있다. 해외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해외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나라에 주소는 없지만 거주자잖아.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주소지가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 본래의 주소지. 혹은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공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소속기관이 소재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있죠. 이거는 원천 징수 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했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일치하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원천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법 이제 소득세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원천 징수는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사업장에서 돈 주니까 사업장에서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체크해 볼 게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으로 가면 되는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 징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 법인끼리 서로 매매한다. 라고 국내 사업장은 없지만 원천 징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국내
거소가 아닌 곳을 외국에 있는 곳을 우리가 거류지라고 불러요. 거류지. 그리고 체류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아까 사망 얘기했었고 납세 관리인을 둘 수가 있어요. 비거주잖아 외국법인. 그럼 납세 관리인이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세무사님이 될 수도 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변경 후 세무서로 가는 게 맞겠어? 변경 전 세무서로 가는 게 맞겠어? 변경 전 사람은 이제 빠이빠이죠? 남이에요, 남. 군대 갔다 왔어요? 옆사단 아저씨, 남이죠? 남이에요, 남. 이제 나 거기서 왔어요. 부대 배치 새로 받았으면 옛날 남이죠, 남. 욕 한마디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래서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보내는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서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변경하면서 납세지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소득세는 내가 꼭 다 신고를 해야 되냐? 그것도 웃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없어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면 자동 변경되는 거야. 납세지 변경은. 자, 납세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관할이야, 관할. 야, 여기 애들이 얘를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납세지 지정이에요. 근데 원래 납세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의 주된 납세지는 대부분 이제 관리하는 곳이 사업장과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저는 집은 여기 강남인데 사업장은 뭐 김포에 있어. 김포로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업장을 신청할 수 있어. 저 납세지로 해주세요. 관할로 해주세요. 라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얘들이 야 여기보다는 여기가 관할이 좋겠다라고 해서 납세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소득세에서 이제 법인세에서 배웠듯이 납세지 지정이라는 건 세무서장 따위가 세무조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른쪽에 뭐 계산 구조는 나중에 각 세목별로 배우면서 해볼 거고 기본 강의 때 충분히 배웠다고 보여집니다.